난 또 너무 스리생이 너무 고마운 건 아주 저작권료가.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조승우가 가장 존경하는 여배우로 전미도로 네 입으로 꼽았잖아. 괜히 얘기했네.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 슬기로운 나와서 정말. 저 보시고 1시간 동안 오디션이 중단됐대요. 인간이 거의 다 거기서 거기더라. 졸업하자마자 본 첫 번째 오디션에 바로 된 거니까 이 얘기가 잘못하면 진짜 꼴보기 싫은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뻔뻔했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다. 촬영 끝나고도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요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뭐 감기 때문에 되게 고생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치과 어금니에 문제가 생겨서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아직까지 그 얼얼함과 약간 부어 있어서 지금 발음이 조금 약간 새는, 발음은 세지만 매력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늘 담겨 있긴 하죠. 요정식탁에 시작해 볼 거고요. 요정식탁에 모시고 싶었던 분을 또 오늘 모셨습니다. 이분 생각하면 낭중지추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송곳이 주머니 안에 있어도 이렇게 삐져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분의 재능, 가능성이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빛을 받고 그런 빛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뮤지컬 배우이자 이제는 배우로 또 우뚝 서신 전미도 씨 모셨습니다. 저랑은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저랑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작곡가로 참여했던 뮤지컬에서 이 친구랑 같이 워크숍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같이 연습하고 했던 생각이 나서 저에게는 조금 더 뜻깊은 그런 초대 손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언이야. 제가 이가 뭐 아파, 턱이 아파. 하지만 완벽하게 오늘 이분을 위한 요리를 준비할 텐데요. 요리는 오늘 생새우 샐러드처럼 만들려고 하고요. 생새우 샐러드. 두 번째는 트리빠라고 해서 우리가 양 아시죠? 양을 이용해서 내장 요리, 트리빠. 이건 정말 겨울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조금 특별할 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스테이크 솥밥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정식탁 하면 또 솥밥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음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혜동아, 누구야? 누구야?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 안녕하세요. 혜동이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오, 딸기? 네. 무농약 딸기. 그래도 처음 오는 건데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안녕. 알았어. 천천히. 냄새 맡아. 천천히. 강아지 있어? 네. 그래서 그러는구나, 네, 얘가. 네. 냄새 맡아? 안녕. 알았어. 안녕. 알았어. 아이, 잘했어. 이제 들어와.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저 잠시 계단에서 좀 내려가겠습니다. 네. 샴페인을 사올까 하다가 너 술 안 한다면서. 네네, 제가 근데 지금 마침 나도 못해. 그래요? 다행입니다. 나 어제 이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또 봤어. 언니 뽑았는데 이렇게 웃어서 되는 줄 알았다. 너무 귀엽다. 너무 고마워. 앉아. 너무 안보고 싶었거든요. 날 여기서 이렇게 볼 줄 몰랐지. 네. 너무 좋다. 어머, 웬일이야. 진짜 반갑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거든? 저는 내적 친밀감이 갑자기. 저를 기억하실지 몰랐어요. 기억하지. 정말요?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설명 드렸지만, 사실 한 10년 전? 그래, 그 정도 된 것 같죠? 그때도 근데 전미도는 너무 유명하다고 그랬었어. 진짜요? 뮤지컬 대극장에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웃는 남자, 내가 작곡가로 참여한 그 뮤지컬에 내부 리딩. 그래, 맞아. 네. 리딩 공연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전미도 배우가 해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 그래요? 몰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 연습을 몇 번 하면서 굉장히 친밀감이 생겼는데 그때는 사실 정신이 없을 때여서 맞아요. 막 그렇게 휘몰아친 연습에서 보다가
전미도가 이렇게 더 유명해져서 그러게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 된다고 그랬었어. 그때도 연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실 용어서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선배니까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연습을 많이 하고 그걸 즐긴다는 느낌이 많아서 그런지 나는 새롭지가 않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뻥인데 아니 공연 쪽에서 그렇게 실력을 쌓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슬기로운 나가서 정말 네. 이젠 너무 대스타가 됐지. 네가 느끼지? 아니요, 대스타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알아봐 주신다 정도. 더 알아봐주고 네. 그다음에 또 연기는 탄탄하니까 그게 난 너무 멋지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정시탁은 좀 봤니? 네네네. 오, 봤습니다. 뭐 봤어? 저 승오빠 나왔을 때 봤고요. 뮤지컬 거만 보는 거야? 어쩌다 보니 최근에 박정민 씨 맞아. 배우님 나오신 것도 보고. 그 사람들은 다 1등만 기억하나 봐. 그게 우리에서 제일 아, 잘 된 그래요? 것들 중에 하나. 그렇구나. 약간 요정시탁은 약간 취향이 약간 그래. 네, 그러니까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텐데 지금 너무 바쁘지 않을까 그래도 선뜻 나와준다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을 맞춰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사실 선배님의 그 플레이리스트 있잖아요. 저쪽에 있는 저 피아노에서 이거 하신 1시간짜리 플레이리스트. 그걸 되게 자주 들었어서 저 피아노가 너무 궁금했고 이 집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헤드미도. 네. 그 집에 가보게 되다니 이렇게 합니다. 그 집에 가보게 되다니. 그 여기 앞에 약간 정원이야. 네. 막 물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 봤었거든요. 한번 볼래? 돼요? 아 그럼. 잘 하진 못하지만 관심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 너무 이게 좋다. 이제 야외 이제 겨울이라서 약간 볼품이 없는데 야 너 어디가? 아니 그러니까 놀러 들어와야지. 전원주택이 아닌데 약간 전원주택 맞아, 같은 맞아, 느낌이 맞아. 나는 맞아. 거잖아요. 너무 제가 원하는. 요 정도 정원만 가능해. 그쵸? 더 크면 관리하기도 아예- 힘들고. 그렇지. 얼마예요? 여기? 아 이런 걸 관심 많구나. 네, 아무래도 저 또 주부다 보니까. 아 그치. 아 우리가 술이 없어서 술은 원래 못 하잖아. 그치? 네, 잘 못합니다. 잘 못해. 그럼 우리 샴페인 조금만 마실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래도 드시는 한 건 잔 아니에요? 정도 우리 기분. 그냥 기분 낼 정도로만. 그래 드시면- 네. 그게 기분이다. 우리가 기분만 내지 뭐 여기서 본격적으로 마시진 않아. 그 우리 뮤지컬 할 때 CJ에 계셨던 분이 연락이 와서 그 자료 영상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네네네네. 저도 잠깐 봤어요. 오늘 선물 받은 샴페인 잔을 어머, 너무 예쁘다. 유튜브 잘 됐다고 유튜브 사장이 줬어. 선물로. 오늘 연습도 다 조정해 줬다면서 CJ에서. 네. 다행히 그래서 제 연습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베르테르를 했었잖아. 네, 저는 13년도, 15년도 두 번이나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뭐 노래 다 알고 뭐 맞출 거 있나? 근데 저도 나 지금 너무 이거.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래도 10년이라는 공백이 있잖아요. 내가 저 노래를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로 노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에이지를 좀 낮추는 노력을 좀 해야 돼가지고. 너 근데 유명하던데? 뭐가요? 성대 갈아 끼는 걸로. 한 3개 있다면서 성대. 농담 삼아 한 마리. 그러니까 지금 갈아 끼우는 중인 거죠 지금. 갈고 닦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대본은 좀 생각이 나? 뭐 내용은 다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게 그래도 사람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그래도 지나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작품이 그때 30대 때 봤던 거랑은 또 다르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40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20대처럼 보여. 감사합니다. 빵 하고 이 타이밍인데 지금 역시 칭찬은 고래도 이렇게 침착한 애도 20대란 말을. 텐션이 막 올라오네. 요즘 듣는 말 중에 그 말이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니 그냥 사실은 소녀야. 감사합니다.
대하 나이처럼 보여. 왜냐면 그때 그 우는 남자의 대하가 진짜 어리거든. 그 영상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어땠어? 약간 나는 기분 이상하더라고. 저도요. 난 그때 승질 만났었거든. 그러셨어요? 유명, 너 생각 안 나니? 저 그 기억은 또 없어요. 아 그래? 나는 성질 만났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난 왜 이게 안 되지가 너무 힘들었었고 그게 처음이니까. 어찌됐든 누군가와 작업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이게 가능할까? 에 대한 불안함?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저께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 괜찮던데요? 그치? 네.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니? 그럼 큰일 났다. 그래. 이거 생새우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봤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너무 맛있어요. 이 소스가 뭐예요? 유정스탁에 나와. 맞다. 이게 뭐 레시피 확인하면서. 아이올리라고 하기도 해도 될까? 그냥 생크림 소스에 오이랑만 먹어도 되게 맛있어. 그게 데이트가 났었던 거고 그 오이 왜 효진이 나왔을 때 같이 했던 이건 별거 아니고 정말 별거는 네가 SBS 그 최우수상을 탔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부끄러워요, 매체와 무대 그러니까 뭐가 기분이 좋았냐면 매체 연기에서도 드디어 인정을 받고 무대에선 뭐 상은 뭐 다 휩쓸었지. 전미도 연기 너무 유명하니까 관객들이 뽑은 올해 상이 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몇 번 수상했니? 2014년에 한 번 하고 2016서부터 18년을 다 받았니? 저는 잘 나이로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네네 다 잊고 싶어요. 네 새롭게 출발하네. 네네네. 되게 다르잖아 매체 연기와 무대 연기는. 네. 그러니까 슬기로운 때 그때 느낀 거니? 맨 처음에 할 때?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기에는 너무 늘 준비됐던 사람처럼 어색함이 하나도 없었던 게 너무 놀라웠어. 어느 시점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매체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나한테도 기회는 오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막 채널이 많이 생기고 막 넷플릭스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막 제작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배우가 많이 필요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연계에 일하는 배우들이 다 저쪽으로 계속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 중에 어쩌면 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다고 특별히 제가 뭐 카메라 연기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뭐가 달라?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게 이제 승우가 설명은 해줬어. 뭐. 네. 이제 무대에 있다가 매체로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는 거지 이런 거. 아무래도 무대는 막 객석이 막 1000석, 뭐 1200석, 뭐 2층, 3층까지 있으니까 연기를 좀 확장해야 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까지 다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라디오스타에서 이제 뭐 안영미 씨가 흉내내는 것처럼 팔 벌리고 이러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영미가 한 거네? 너무 인상적이어서. 물통 주울 때도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달이 되려면 아무래도 액팅이 더 오바스러울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는 것도. 아무리 여기서 막 디테일하게 혼자 내면 연기를 해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확장을 시키게 돼요. 근데 카메라 연기는 정반대잖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연기를 더 섬세하고 무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몸 동작이나 이런 액팅을 많이 했다면 카메라도 풀샷에서는 마찬가지겠지만 좀 타이트로 들어올수록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사실 잘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무조건 잘 모른다 그러잖아. 이런 걸 잘 파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전미도의 대극장 연기도 사실은 굉장히 섬세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그렇게 큰 액션들을 안 하잖아. 저는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왜소하니까 부정 안 하지. 왜냐면 내가 보러 갔었거든 대극장을. 그래서 알아서. 진짜로요? 제가 공연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거요? 난 저거 봤지. 저거 돈키호테 그 뭐야
맨 오브 라만차. 맨 오브 라만차 조승우 캐스트를 봤어. 제가 가장 자신 없는 공연을 하필 보러 오셨네요. 다른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분도 베르테르가. 나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결이 다른 연기조차도 사실 전미도가 하는 펼쳐왔던 연기에 비하면 기술적으로 뭐가 이렇게 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거야. 아닙니다. 저 나름의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어떻게 시선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스위니 토드라는 작품을 할 때 처음에 할 때 옥주현 언니랑 더블을 했어요. 언니는 그냥 한번 휘둘러도 그게 저 뒤에까지 그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전 똑같이 휘두르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누구 죽이는 거? 막 씬에서? 식탁에서 막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 그거 이거를 봤어. 한번 휘둘러도 그거는 주연 언니 걸 보셨죠? 아니 네 거 봤어. 제 걸 보셨다고요? 그래도 근데 연습을 본 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왜 여기 초대하고 이렇게 사람들 오기 전까지 내가 많이 이렇게 좀 연구하고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잖아. 와 이런 연기들을 했었구나. 근데 그런 연기에서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체 지금 온 지 얼마 됐다고 바로 또 공중파에서 그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건 자기 확장이 이렇게 단단히 해나갈 수 있구나를 보면서 되게 놀랍거든. 아마 많은 뮤지컬 팬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아직 조승우 선배님 쫓아가려면 멀어가지고 근데 그 조승우가 다 가장 존경하는 여배우로 내 전미도로 입으로 꼽았잖아. 괜히 얘기했네.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뭐 사람들은 뮤지컬만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벚꽃동산서부터 연극도 많이 연극도 오슬로도 네. 연극도 많이 하고 네.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매체를 넘나들어서 조금씩 수면 위에 올라오는 전미도가 너무 궁금한 거야. 오늘 좀 낱낱이 좀 알아보자. 전미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오프닝 끝난 느낌이 아니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야. 네 새롭게 출발. 네네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스위니 토드 그건 상도 받았었고 맨 오브 라만차 승우랑은 거의 최불암 선생님 김혜자 페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합도 굉장히 좋고 승우가 너무 막 리스펙하는 그런 많은 말들을 했었잖아. 그런 게 굉장히 힘이 됐었어. 그때는 어땠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원래 또 승우의 굉장한 팬이었고. 네, 그럼요. 저 대학 때부터 선배님의 엄청 팬이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만나서 공연을 하게 돼서 근데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배우들에게 질투를 질타와 질투를 네. 그러니까 동시에 뮤지컬 배우임에도 그런 같이 연기할 기회는 또 없을 수도 있는 그쵸. 거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4작품 정도를 저희가 같이 했거든요. 연이어서 막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런 작품들을 해가면서 상대 배역을 존경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 이 뮤지컬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연기 잘하는 전미도라고 평가받는 것보다 이 연습하고 이 과정 안에 쌓인 이야기들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가 나에겐 너무 중요하다라는 인터뷰를 봤었거든. 오, 네. 그게 난 되게 인상적이었어. 네. 저는 이야기를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공연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재밌어요. 선배님과 같이 했던 그 리딩 공연에 참여한 것도 저는 그 이후로도 사실 그런 과정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이 만들어가는 이 창작해내가는 이 과정이 재미있더라고요. 뭐를 이렇게 제가 잘하는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그 뭔가를 제가 만들어내는 이걸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나 봐요. 관객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지만 또 만드는 사람들만이 아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깨닫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책 한 권을 정독해서 진짜 곱씹어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변화를 맞이하게끔 되기까지 어떤 깨달음을 어느 순간까지 가는 뭐 그 정도의
한 책을 진짜 씹어 먹은 정도.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즐기는 거구나. 네,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변화되는 것도 있어? 그렇게 스터디식으로 막 그렇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쫓아가고 막 할 때 네. 깨달음이라고 네가 말하는 그 깨달음의 건너는 좀 다른 게 좀 있니?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인간이 너무 진지하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하나도 안 진지해. 인간이 결국 다 거기서 거기더라. 작품에는 항상 여러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맞아. 여러 군상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다라는 걸 그냥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엄마를 이해할 수도 있고, 뭐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 동료 누군가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걸 이해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심오한데. 아니 근데 너무 이해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그런 걸 느끼는 게. 나는 아직도 정보를 전하는 책보다는 소설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 그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아마 똑같은 그걸 연기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커넥션을 했잖아요. 제가 커넥션에서 기자 역을 맡았는데 부패한 기자 역을 네. 했었지. 저는 사실 그래서 그 역을 한 거였거든요. 정의롭지 않아서. 썩어서.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자님들에 대한 선입견들이나 편견 혹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선들, 그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인물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뭐 다른 기자님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이 인물이 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왜 기자님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밖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업군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작품을 할 때에도 연습을 통해서 한 인물들을 이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뭐 그런 건데. 그렇지만 절대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사실은 또. 그쵸. 막 진짜 뭐 너무 스위니 토드나 뭐 이렇게 러빗 같은 사람을 진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인물들까지는. 이렇게 그 뮤지컬 하거나 이러면, 연극을 하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작업들을 하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모순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바로 옆에 사람을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쟤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약간 어쩔 수 없이 전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FM으로 배우고 또 그렇게 해와서 그런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건 또 힘들기도 하죠. 현실에서 나는 정말 못하는 성격 중에 하나거든. 그 이렇게 다 같이 해서 하는 게 사실 되게 스트레스풀해. 우리 PD도 이렇게 요만큼이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지. 그러니까 더 커지고 할 때 할 수 있어는 잘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서. 저도 원래 제 성격으로는 그래요. 저도 3, 4, 5에 강한 편이지 다수에 강한 편이 아니어서 사실은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되게 힘들고 부대끼는데 이상하게 그 작업하는 거는 배역에 따라 그 인원수가 필요하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너만 빠져나가겠다. 아니 우리가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이랑 같이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랑 정말 개별적으로 다 관계를 맺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작업을 하든 그 작업은 그냥 견딜만 해지는 것 같아요. 뮤지컬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면 어땠어? 아니죠. 그냥 돈 벌려고 했죠. 그런 게 졸업하고. 어딨어요. 네네, 그럼요.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내가 뮤지컬을 해야 되겠어는 있었어? 저는 사실 원래 연극을 하고 싶었고 근데 그때도 지금도 사실 연극은 오디션의 기회가 많이 없어요. 왜 없어? 그냥 극단 안에서 하거나 어. 이렇게 친한 배우들, 잘하는 배우들 이렇게 섭외해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뮤지컬에 비해서는 기회가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제가 또 졸업했을 때는. 근데 우연치 않게 뮤지컬을 먼저 누군가가 소개를 통해서. 뭐 했었어 그때?
미스터 마우스라는 소극장 뮤지컬, 창작 뮤지컬에 양양이라는 역할, 그냥 매신마다 역할 다르게 나오는 멀티 역할로. 그 외신마다 달라? 네, 매신마다 다른 역할. 그렇지만 네임은 양양이 역할이었던 그걸 그래서- 처음 했어. 네네. 그 기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지원을 해서 운이 좋게 오디션이 뽑혀가지고 해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고 바로 또 연극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우연치 않게 계속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그 오디션을 봐서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그럼요. 그건 뭐 몇 대 몇이라고 상관없이 너무 폐쇄적인 곳이고 제가 봤던 오디션 한 3명 정도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긴 한데 굉장한 야, 애들이었다고 그래. 그 세 명이 보통 애들이 아니었던 거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대단하긴 했죠. 졸업하자마자 본 첫 번째 오디션에 바로 된 거니까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꽤 늦은 나이까지 매체 활동을 안 하고 이걸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이렇게 새롭게 진행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행복함만으로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아, 저는 그때도 지금도 저는 그냥 무대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직업이 그냥 무대. 무대에서 하는 배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기회가 왔는데 우연찮게 오디션을 봤는데 최종 역할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온 것일 뿐이지 어떤 제가 막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막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이 얘기가 잘못하면 진짜 꼴보기 싫은데. 나는 네. 왜냐하면 그죠,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간절함이 그렇죠. 남들보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 저도 오디션을 봤어. 오디션 볼 땐 간절했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어. 너 너무 뭔가 무서워 지금. 너 매체가 떠지 너무 친해진 거 아니야 카메라랑? 내가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아니 사실은 너는 결국 어떤 작품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에 굉장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큰데 내가 어제 무엇을 보고 너무 놀랐냐면 어쩌면 해피엔딩. 네. 전미도를 볼 때 가장 놀라운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나는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그거였어.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그 역할을 살아 숨쉬게 만들었구나. 이 이야기가 난 너무 좋았거든. 나도 그런 얘기 훨씬 좋아. 그 AI 이야기가 난 훨씬 더 나한테 훨씬 맞거든. 이건 훨씬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나리오 개발서부터 시작한 작은 공연인데 맞아요. 거기에 네가 지금처럼 워크샵, 뭐 리딩 이거 다 참여해서 하나의 작품을 맨 처음에 또 작은 데서 올렸잖아. 맞아요. 저 섭외 받을 때 정말 표지 한 장 받았어요. 신호. 네, 신업이랑 그 제목 써져 있는 이 표지 하나와 아무튼 그거를 저한테 딱 주고 섭외하신 분은 화장실 가셨는데 이 디자인 되어 있는 이 폰트 디자인만 보고도 진짜 이거 잘 만들겠다. 이 친구들은 그 원래 같이 한번 작업을 했던 이 콤비였거든요. 작사 작곡가 대본 하나도 안 봤지만 믿고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리고 그 로봇이라는 그 설정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 워크샵이라고 하는 무대도 그냥 가무대처럼 만들어서 리딩 공연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죠. 그 작품에. 그게 지금 브로드웨이 가나? 지금 브로드웨이에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긍심이 굉장할 것 같아.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 공연을 많이 가져오고 그쵸. 네. 많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외국에 팔리는 거고 네. 팔린 거고 네. 나는 훨씬 이런 얘기가 훨씬 나한테 더 좋았다고 한 게 그러니까 큰 공연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게 쌓아서 작은 결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공연도 난 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가장 성취감이 큰 공연이긴 해요. 네, 성취감도 성취감이지만 그 과정에 함께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제가 리딩 공연을 여러 개를 진짜 출연을 했는데 한 몇 개를 했어?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다 하면. 근데 그런 거에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 맛을. 무슨 도박이니? 그런 뭐 건 코인이야?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또 이번에도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되면 좋겠다 막 이런 걸로 또 근데 이걸 또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럼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절대 안 하지. 왜냐면 스케줄이 그렇게 하기가 또 힘들어요. 네. 보통 근데 지금 나머지를 포기하고 지금 이런 리딩 공연들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돋보이는 거지. 포기. 그러니까 조승우 이런 사람보다 훨씬 돋보이는 거야. 아니 승우 오빠한테는 감히 아무도 말을 제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보석 같은 일인지를 내가 그걸 아니까 그게 난 되게 멋있는 일인 것 같아. 결국 쌓아온 힘이 그렇게 된 거고 뭐 아무 준비 없고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힘든 일도 있고 내가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뮤지컬을 그만두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조승우 배우와 한번 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들었었거든.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연극이 원래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뮤지컬로 먼저 시작하게 돼서 또 그 뒤로 오가 연이 닿은 것이 계속 뮤지컬이기도 했어요. 중간에 연극도 하긴 했지만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제가 대단히 실력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대극장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어떤 실력의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그게 뭐였어? 그게 닥터지바고였는데 제가 거의 첫 여주로 대극장 무대에 서게 된 작품인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날 잘 못하니까 스스로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나. 지금 찐이었어. 정말요. 너무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마다 너무 한계를- 부끄럽고 뮤지컬을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때 이제 속으로 너무 좋아하던 선배님이시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그 선배님 한번 만나서 연기는 한번 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그 다음 주에 저희 연습실에 갑자기 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힘들다는 게 막 딴 것도 있지만 그 연습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정말 너무 잘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특출난 사람들이 끼쟁이들이 보일 거 아니야. 네. 거기서 오는 그런 힘듦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럼요. 다 각각 뭐 물론 뮤지컬은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그렇지. 장점인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럴 때 부족한 면을 아무래도 사람을 더 보게 되니까. 너는 그게 진짜 왜 숨소리까지 이 배역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생각나. 숨소리조차도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제가 그런 말 했던가요? 까지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배역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약간 나는 연기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배우병 걸렸을 때 한 말, 20대 때 한 말 아니에요. 어떻게 숨소리까지 닮아갈 수 있지? 뭘 한다고. 그냥 해요, 그냥.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성격상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네네네. 것들을 이제 그런 역할들도 차이점들을 있죠. 이렇게 네. 연습실에서 많이 보게 네, 되잖아. 네. 쟤는 무엇을 잘해? 어느 순간에 딱 그럴 때 약간 위축되고 힘들 때는 몇 살 때였어 오히려. 그게 대극장 가서였던 거야? 네. 대극장 가서. 아무래도 대극장은 이렇게 IM송이라고 해서 자기 역 캐릭터를 내는 진짜 딱 그 아리아가 하나씩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소극장에서 항상 이렇게 3, 3, 5 나와서 이렇게 것만 하다가 진짜 딱 각 잡고 이렇게 혼자 솔로곡을 쫙 해야 되는 그런 걸 할 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무서워. 그럴 때 진짜 나는 이게 여긴 아닌 것 같은데 내 자리가 아닌데 와 있는 거 아닌가 맨날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편해졌던 거야? 편해지진 않고요. 그냥 뻔뻔해졌어요. 제가 최근까지도 베르테를 연습하면서도 해결이 안 된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잘 안 되면 진짜 며칠을 진짜 이불킥하면서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뻔뻔해졌어. 결국은 해낼 거야. 애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공연 전까지 어떻게든 해결할게. 걱정 마. 어떻게든 할게. 해결할게. 더 훨씬 좋아진 건데 사실은. 그건 어떤 면에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맞지. 제가. 그걸 입을 킥을 한다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소심해지죠. 걱정하지 마. 뱉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내가 그게 나중에 보이나 봐. 그 사람이 모자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래구나. 이 배역의 노래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 근데 그럴 때 정말 눈물이 나. 그쵸. 맞아요. 약간 모자란 게 감동은 또 희한하게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됐다 치고 갑자기 막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사랑의 노래를 갑자기 부르잖아.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좋은 배우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가 되게 이걸 만들어 놓으면 논리적으로 쌓아올린 것보다 3-4배 더 증폭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 아, 그래서 좋은 배우들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나의 노래 아리아가 모든 이야기를 그냥 다 이 허술함을 뚫고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 똑같은 얘기를 저도 어제 지인분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배우도 비슷한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그 연습실 안에서 대본이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 대본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고 싸우고 막 진짜 빈정상할 지경까지 갈 정도로 했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상대 배우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나를 사랑해주는 그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거기서 그 모든 논리가 다 필요 없고 맞아. 이해가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가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그거를 지금에 와서야 느꼈어. 내 나이 너무 이제 죽기 전에 직전에 느끼는 거 아니야. 죽기 직전에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조금 내가 좋아하는 시나리오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게 노래구나. 나는 계속 그게 얘기가 안 된다 그러고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랑을 하고 왜 그래야 되냐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뮤지컬은 그렇구나. 이 장르의 특성이구나를 요즘 오히려 많이 느끼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참 또 신기한 것이 그래서 배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맞아. 자, 그 다음 요리는 트리빠라는 요리야. 트리빠가 뭐냐면 내장 요리. 먹니? 네네네. 내장이 양. 네. 아니, 내 위를. 그러면 집에서 요리를 해? 여유가 있을 때 뭐 매일은 못하지만 남편이 적극 응원하는 스타일이야? 네. 아, 그래. 모든 걸 다 맞춰주는 스타일입니다. 행운이다. 정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왜 안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네. 아, 근데 또 개런티 받으면 그렇죠. 다수지 타자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게 되게 고맙잖아.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사과하고 어쨌든 잘 이렇게 다른 주부들에 비해서 완벽하게 다 챙겨주진 못하니까 그렇지. 항상 미안해하고 그걸 항상 괜찮다고 말하고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항상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전미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네.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다 알지만 또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었잖아, 주위의 사람들. 네네네네. 근데 지금 딱 한 작품, 스르생. 그렇죠. 맞아요. 스르생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 됐어. 한번 먹어봐줘. 맛있어요. 병아리 콩만 먹었는데 이걸로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구나. 어머, 진짜 부드럽네. 이름이 뭐라고요? 트리빠. 트리빠. 어디 말이에요? 이탈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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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허브가 들어왔어요. 응. 루즈마리네. 응. 그게 살짝 은은하게 나는 게 너무 이국적인 맛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느끼하지도 않지. 네. 그냥 딱 매콤하면서도. 그 일단 이 부드러운 게 너무. 맞아. 어땠어? 그 오디션 보러 오세요라고 할 때 그 전 작품은 마더의 특별 출연밖에 없더라고. 이 사람이 혜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죠. 늘 준비했다고 하지만 오디션 보러 갈 때 어땠어? 스리생. 캐스팅 디렉터 하시는 분이 또 공교롭게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사실 연락 오기 전까지 저희 학교 선배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저랑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배님이 갑자기 나한테 왜 연락을 주셨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실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는 무조건 오디션을 봐야 돼서 혹시 볼 의향이 있냐 물어봐서 네, 오디션 볼 수 있죠. 근데 그때까지는 또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어서 그리고 왜 많이 그 전에 많이 오디션 가서
안 된 경우도 많았어? 그 마더라는 드라마에 사실은 되게 큰 역할로 오디션을 봤는데 잘 안 돼서 나중에는 또 다시 그 제가 했던 그 역할로 다시 연락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공연계에서 이 정도 해도 또 거기 가서는 완전 신인이고 전혀 모르는 존재이니까 다시 진짜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션 제의가 왔을 때도 병원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약간 뭐 환자의 뭐 보호자나 뭐 환자 역할 이런 에피소드 한 3, 4회차 나가는 이런 역할에만 오디션에 뽑혀도 너무 좋겠다. 3, 4회차 나간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었어. 예, 가서 봤어? 오디션 가서? 오디션을 계속 거듭하면서 알게 됐죠. 뒤로 갈수록. 그럼 쪽대본을 줘? 그냥 가면 뭘 해? 네, 미리 줘? 아니면 가서 줘? 미리 안 줘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 준비되시면 하시면 된다고 하셔서 대본 이렇게 좀 뭐였어? 생각나? 그 시즌 1의 첫 장면이었어요. 준이만 있으면 되잖아. 난 필요 없잖아. 준이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필요 없잖아. 안 된다니까. 첫 오디션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익준이 만나는 씬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장면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 감독님이 저 보시고 1시간 동안 오디션이 중단됐대요. 왜? 제가 최송화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1시간 정도 중단됐었다고 얘기를 전에 들었고 이 역할에 신인으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닐까 그렇지, 그렇지. 고민하고 계셨대요. 왜냐면 남자 4명이 다 이미 유명한 그렇지, 배우들이었어서 저를 최송화로 줄지 겨울이를 할지 또 이걸 놓고도 고민을 하셨고 이제 정석 오빠한테 먼저 얘기를 했는데 마침 정석 오빠는 또 제 공연을 보고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독님이 이 역할을 신인으로 하실 생각이면 전미도란 배우를 추천하고 싶었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근데 사실 좀 용기 있는 결정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쵸 완전 모험 대중적인 인지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또 주위에 배우들이 또 뭐 이 네. 배우면 돼. 네 한두 마디씩 거들어주니까 연석이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연석 씨도 그때 당시에 드라마도 하면서 뮤지컬을 간혹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시상식장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면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디션 보고 저는 나오고 연석 씨는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디션을 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미도 누나 가는 걸 봤는데 혹시 오디션 봤냐? 어떻게 됐냐? 같이 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한마디를 거들어준 거죠. 모든 배우들이 남자 배우들이 다 이렇게 호의적이니 팀워크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신인이 들어와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감독님이시니까 운이 좋게도 이렇게 그냥 그게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운이 너의 노력으로 다 만들어놨던 거지. 요즘 난 그런 얘기들이 좋거든. 나이 들어서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나이 들었는데 실력을 이렇게 차근차근 쌓았는데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그래 맞아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보는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스린생이 나왔을 때 널 의사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어? 네네네네. 생긴 것도 진짜 쟤 의사 아니야? 병원에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은 뭐 안경도 쓰고 그러니까 모르는 얼굴이니까 맞아. 그 인물로 봐주신 것 같아요. 맞아. 그 다음에 거기에 저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막상 그게 연기가 조금 안 따라와 주거나 했으면 그러니까 더 혹평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딱 중심이 돼서 톤앤매너가 생긴 최송화로 사실 톤앤매너가 만들어진 것 같거든. 뭔가 차분하면서 단단하게 전체적인 색깔들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욕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런 생각은 안 했니?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같이 그 한 현장에서? 배우에게도 욕심을 낼 수가 없는 게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현장에서. 네네네 뭐 카메라가 어디 세워져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난 지금 오늘 외워온 이 대사와 이 뉘앙스와 이 분위기를 이 배우들이랑 같이 어떻게든 틀리자고 잘 해야 된다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뭘 좀 알았다면 뭐가 좀 특이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도 몰라요. 문제는 그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럴 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 대본이 좋고 그 인물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맞아. 그냥 쓰여진 대로만 해도 그 인물로서 보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뭐 이렇게 뭘 더 얹을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연기를 많이 했어도 너무 오버하지 않으며 이걸 좀 이렇게 좀 차분히 누르며 하지만 좀 생기 있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 그래서 그걸 오케이. 알아주신다면서 너무 감사하죠. 오케이 했는데도 어려운 연기. 그렇지 어려운 연기지. 그거 맞아. 그래서 감독님이 그 첫 오디션에 딱 저를 보고 느낌이 오셨던 이유가 이 역할이 텐션이 되게 높은 역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지면 안 되는데 그 되게 담담하게 해야 되면서도 그 안에서의 그 이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데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하는데 그 안에서의 뭔가 있는 걸 보고 아, 이 친구 뭔가 이 역할이랑 잘 맞는 뭔가가 있다라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구나. 사람도 그러니까 보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연출 하시는 분도 그냥 똑같구나. 처음 하는 드라마 치고 쉽지 않은 건 또 밴드가 있었잖아요. 미도와 파라솔. 제가 여기를 향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빌드업이었는데 아니 하지 마. 그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운이 좋은 프로덕션이었어요. 맞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밴드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못해도 3-4번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밴드 탁 합주 탁 해서 뭔가 하고 나면 또 집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맨날 그렇게 합주하고 마시고 또 어떤 날은 또 녹음하러 만나고 또 촬영장에서 만나고 이렇게 막 일주일에 뭐 3-4일은 그냥 기본으로 만나니까 진짜 친구처럼 너무 편안한 사이. 마지막에는 더 그랬을 거고 특히 음악을 한다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 실질적으로 녹음을 하진 않아도 저희 녹음했어요. 저희가 다 녹음했어요. 그게 쉽지 않은데 아무리 음악을 했지만 밴드를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쵸. 저 나는- 베이스 처음 잡아봤어요. 베이스를 그러니까 음치역이잖아. 네, 음치의 베이스. 아니 노래를 멀쩡히 하는 사람이 쉬웠어? 어땠어? 그냥 못하면 되니까. 그냥 발성을 안 쓰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생목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효범 누나 노래 그거 뭐였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생목으로 하면 어떻게 돼? 사랑하게 될 줄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발성을 하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스킬도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좀 경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저 이제 오디션 합격했다고 말씀하실 때 뮤지컬 배우가 이 역을 해서 노래를 잘하면 너무 뻔하니까 오히려 음치 설정하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그때 결정이 된 건지 전부터 생각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본을 나와보니까 진짜 음치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웃겼어. 그 설정이 되게 귀여웠어. 왜냐면 그 밴드를 한다는 게 사람들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뭐 아마추어 밴드니까 말도 안 되는 밴드를 그 안테나 그 밴드를 해봤었거든. 우리 10시간씩 연습하는데 나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안테나 뮤지션들은 다 달라. 네. 음악적 성향을 다 그걸 가지고 다 똑같이 맞춰놓지 않으면 안 돼서 이건 프로페셔널도 되게 어렵거든. 난 또 너무 스리생이 너무 고마운 건 아주 저작권료가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좋은 사람 내 눈물 모아까지 이게 난 너무 막 활동을 잠시 안 했을 때 아주 감사한. 근데 너무 즐겁게 봤고 의미 있었고 그게 시즌 2까지 그냥 이어서 네, 갔지. 네, 네. 그 악기 하느라고 12시에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도 그 다음 녹음해야 되는 곡을 그 연습하고 베이스를 그 전에 쳐봤었니? 아니면 전혀요. 처음 쳐봤어요. 와 이게 좀 길기도 하고 이게 베이스 네. 좀 어려운데 그래서 리듬이어서. 또 이게 줄이 굵잖아요. 맞아. 그래서 굳은 살 100일 때까지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 할 때
뭐 이게 슬랩? 아, 뭐 맞. 같은 그거. 두두두두두두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진짜 경력이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빨리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너 지금 자랑하는 거지? 네네네네.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다. 어쨌든 저희가 해내니까 감독님이 점점 어려운 곡을 가져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한번 던져볼까? 네, 이것도 되겠니? 하면서 캐논도 막 가져오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즐겁게 뭔가 네, 학생 저희가 또 때 같았겠다. 네, 네. 진짜 고등학생 때 같았어요. 전 실제 또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오. 보컬을 했지만. 아. 그래서 그 합주할 때 그 짜릿함이 진짜 있잖아요. 그치. 땀 그건 흘리면서 음악가는 그거. 맞아. 네. 그래서 술을 그 먹게 돼. 먹먹한 마이크인데도. 그 예식장 마이크라고 또 얘기하는데 아마추어도 연습한 걸 같이 소리를 내보면 뿌듯함이랑 만족도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기분이 들잖아. 근데 그게 첫 방의 10%인가? 아마 첫 방은 10%가 넘진 않았을 거예요. 뒤로 갈수록 이제 10%. 첫 드라마가 대박 드라마를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굉장한 복인 거잖아.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저라는 사람이 이 역할에 이 드라마에 캐스팅됐다는 걸 알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하셔서 염려에 이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어떤 염려? 그러니까 악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애가 어떻게 여주인공을 할 수 있으며 뭐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레벨이 맞지 않은. 그래서 중간에 감독님이 촬영 중에 한 3번 정도를 저를 부르셔서 첫 방에 나가고 나면 누구나 그랬듯이 그렇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날 수도 있고 글이 달릴 수도 있고 그건 누가 해도 그렇다. 자꾸 제 마음에 단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배려가. 네.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오히려 그 제작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았구나. 근데 또 제가 방송 나간 걸 보니까 그럴만해? 욕 안 할만해? 부족한 걸 다 감춰서 편집을 해. 네.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너 오늘 우리 나가는 거 봐. 너 아주 청산 유수로 나갈 거야. 이렇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한 방에 딱 해결이 됐잖아. 그러니까요. 스리생을 하기 전에 전미도와 스리생을 하고 난 다음에 전미도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였어? 가장 큰 변화요? 집에서 인정받은 거. 역시 어르신들은 TV에 나와야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케이블에 나오는 것과 공중파에 나오는 게 또 다르고 이번에 저 상 받았을 때도 온 집안이 진짜 이렇게까지 좋아하실지 맞아. 몰랐어요. 너 연예인들이 왜 추석 특집, 설 특집에 왜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아? 어르신들, 부모님들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어머니나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쟤 뭐하니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맞아. 근데 그럴 때 내가 더 잘 됐어 라는 평가를 하기 조금 그럴 때 오히려 남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그것도 또 행복하잖아.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미도는 스리생을 그렇게 멋지게 맞춰놓고 다시 무대로 돌아왔어. 네. 어쩌다 해피엔딩을 다시 하고. 그게 제 본업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해보고 싶지 않았었어? 어차피 시즌2가 있으니까. 시즌2 하기 사이에 공백이 있었고 요때 공연 딱 하면 딱 제일 좋겠다 했는데 마침 해피엔딩이 또 시기가 잘 맞았고 해서 결국 네 마음속 깊은 곳에 무대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건 좀 다른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무대 위에 있을 때가 제 스스로가 제일 좋아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작업에 임하는 저 자신이 다른 데서는 되게 제가 싫을 때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제가 좋아요. 오. 뭐 와이프로서 혹은 뭐 사회 어떤 일원으로서 뭐 다른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할 때는 난 진짜 왜 이러지 맨날 이러는데 배우로서는 부족해도 그냥 거기에 임하는 저의 태도가 그때가 가장 정직한 것 같아요.
그 무대 작업을 할 때가 가장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거짓이야?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을 사랑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위선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진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시간을 들인 만큼 무대에서 나오고 내가 상대 배우를 얼만큼 사랑하느냐만큼 케미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 영향을 미치니까 좋은 공연을 좋은 연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못하지. 못하죠. 싫은 사람은 그 공연 끝날 때까지도 싫어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쟤랑은 다시는 안 해. 쟤랑은 다시 안 해. 그다음에 상대 배역이 아니어도 싫은 사람은 있잖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다 싫지 않을까요? 늦게 오고 안 오고 준비 안 해오고 이런 너무 싫어. 너무 싫어요. 왜냐면 이거는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맞아. 작업인데 선배로서 그럴 때는 좀 따끔하게. 절대 말 못하죠. 약간 또 싫은 소리는 또 잘 못해가지고 마음은 이만큼인데 난 했을까 안 했을까? 작품을 해온 것도 성급하지 않게 결정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커넥션도 그렇고 하지만 다시 무대에 돌아오는 전미도인데 요번에 다시 또 무대에 돌아왔어. 네, 10년 만에 베르테르라는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그 젊은 베르테르의 네네 맞아요. 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 슬픔이라는 작품을 뮤지컬로 만든 건데 어느 시점부터 베르테르라고 이제 제목을 바꿔서 벌써 몇 번의 캐스트를 같이 몇 년 만에 하는 거잖아. 이거의 매력이 뭐야? 이 소설의 내용을 혹시 아세요? 나 그러니까 옛날에 괴테가- 중학교 때 이거 진짜요? 얇아 책이. 맞아요. 이게 되게 서간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베르테르라는 인물이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는 롯데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자기를 불태울 만큼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그 사랑 이야기. 캐스트는 누구야? 엄기준 선배님이 베르테르 역에 있고 그다음에 멜로망스의 김민석. 근데 민석이는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 네. 어때? 그 또 민석 씨 눈이 되게 사슴 눈이거든요. 맞아. 그 눈이 진짜 베르테르 눈 같아요. 엄기준 캐스트가 조금 달라? 둘이 결이? 그쵸? 또 민석 씨 있고 또 그 비스트의 양요섭 오. 씨도 있어요. 아무래도 기준 오빠는 오래 이 작품을 했고 저랑도 호흡을 되게 오랫동안 맞춰 13년, 15년 다 같이 했으니까 뉴 캐스트들이 많아서 이분들이랑 연습 시간을 많이 할애하느라 많이 못 맞춰봤는데도 아 그래 달라? 네, 마지막 런에서 만났는데 연습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캐스트마다의 감정이 다르겠네 진짜로. 어떤 건 좀 능숙한 베르테르를 볼 수 있고 오는 기운이 달라요. 그렇구나. 요섭, 양요섭 잘 모르지만 편하게 요섭아? 누구한테 요섭이는 좀 오래됐나? 네, 뮤지컬 한지 그래도 좀 경력이 됐어요. 작품 꽤 많이 했더라고요. 올라오고 있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요섭 씨는 경험이 있어서 뭘 하나 알려주면 굉장히 빨리빨리 습득하더라고요. 팟캐스트의 그 매력들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언제서부터 시작이야? 저희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디큐브가 동대문에 있는 건가? 아니요, 신도림입니다. 아 신도림. 네,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11월 1월 17일 정신이 혼미한데 깜짝이야. 1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업로드일 기준으로 이틀 전부터 아 정말 이제 막 시작했겠네. 아, 그렇군요. 뭐 지금도 떨려? 근데 또 그럼요. 즐거운 떨림이지 뭐. 네네, 건강한 긴장. 사실은 뭐 드라마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질문들 있어? 얘네 다 뮤지컬 덕후들이야. 진짜요? 다 좋아요. 뮤지컬에 대한 질문보다도 코미디 연기를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제 연기의 끝은 결국 희극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어렵잖아 희극이. 그러니까 그 희극이 막 진짜 우스꽝스러운 걸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생활에서 나오는 그 묘한 그 유머러스함을 만들어내는 그 찰나가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해내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제가 아는 배우 중에 가장 잘하는 배우분이 이정원 선배님이시거든요. 둘이 그런 연기하는 건 보고 싶기도 하다.
되게 다르면서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 선배님이세요. 오늘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고 꿈이 뭐야? 꿈이요? 어. 전원주택에 사는 거요. 야, 너 그거 안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 돈이야. 이거 관리가 다 돈이야. 완전 이런 정원 하나 있으면 내가 이거 저게 다 돈이었구나. 제가 그렇게 할 자신도 없으면서도 그걸 그렇게 꼭 해보고 싶어요. 약간 로망이 있나 봐요. 그 막 식물 가꾸고 막 하는 그런 거에. 내가 파리에서 진짜 이 소세한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 스테이크 솥밥을 했어. 냄새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스테이크를 따로 구워서 여기 위에 올려서 솥밥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쵸? 근데 이 안에 이 색깔 봐봐, 스테이크. 와, 감칠맛 장난 아니다. 담백한데 감칠맛 나는 거 있잖아요. 자극적이지 않은데. 맞아. 슴슴한데 되게 맛있어. 어머머.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스테이크인데 약간 불고기 맛 같은 게 나면서도, 그죠? 나 음식은 좀 해. 제가 옛날에 사실은 올리브 채널에서 프랑스 가정식 할 맞아. 때부터 열심히 봤거든요. 도전해 본 적은 없지만 진짜 잘하신다. 너무 맛있다. 충분히 맛 표현했는데 내가 계속 쳐다보니까 힘들지. 아니요, 막 진짜 초롱초롱한 녀석. 진심. 진짜 맛있어. 네, 진짜 이거는 맛있어. 진짜 해 먹어봐. 내일도 연습인 거지? 네. 계속 매일 전까지는 이제 계속 연습이죠. 다시 계단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날 아니면 너무 쉬는 일이 없어요. 공연 꼭 시간 되면 보러 갈게. 진짜 꼭 오세요. 알았어. 가보겠습니다. 야, 고마워. 너무 완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체력 조심하고. 화이팅. 꼭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